여기서 뭐 하세요? 기아 코인 이제 떡상만 남았나? 안녕하세요, 차박소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기아의 K8의 실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던 차량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K7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나왔어요. 이름부터 바뀌었죠. K7에서 K8으로 바뀌었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엠블럼입니다. 그 엠블럼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세단,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량 전체를 첨단의 느낌을 살려주면서요, 기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 탈바꿈해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차가 크다 이런 느낌은 저는 생각보다는 덜 들었어요. 그런데 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전장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5m가 넘습니다. 5015mm여서요 구형보다도 확실히 길어졌죠. 동급의 경쟁 모델인 그랜저와 대비했을 때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전폭 같은 경우는 그랜저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와 동일한 폭감에서 길이는 길어졌다, 그리고 휠베이스도 덩달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밀리카로도 많이 찾으시는 모델인데 실내 공간이 아무래도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신형 그랜저도 보면 전면부가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다이아몬드 패턴이 막 쫙 나오면서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K8도 이제 한몫할 것 같습니다. 전면부 첫인상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가운데 있는 호랑이 코 그릴이 경계가 깊지 않고요, 좀 옅은 경계로 넓게 나와 있는데 안쪽의 패턴들은 아주 입체적이에요. 그냥 삼각형 모양의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에 한 번 더 입체감이 드러나게끔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고, 또 그리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크롬 형태로 패턴들을 또 장식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기하학적인 느낌도 들고 설치 미술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전면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 헤드램프 부가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온 모습이 꽤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바뀐 엠블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첫 인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부에 있는 에어덕트 같은 경우도 가지런하게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좌우측에 보시면 눈에 띄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랜저에서 봤었던 바로 그 다이아몬드 패턴이 K8에도 들어갔습니다. 너네만 다이아몬드냐? 나도 다이아몬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시동을 껐다가 켰을 때 여기 불빛이 촥 들어오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남기죠. 이제 웰컴 등이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니쉬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에도 다이아몬드 패턴처럼 입체적인 형태의 장식물이 등장을 해 있어요. 차량이 전면부에서 봤을 때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도 볼게요. 자, 이 측면부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차량 전체의 비례감, 프로포션이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후드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버행은 또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단보다 더 훨씬 더 가파르게 쿠페 형식으로 또 내려온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측면부가 중후한 느낌보다는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많이 변화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매무새가 BMW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차량의 색상은 이번 K8의 최초로 적용되는 초록 색깔 라인의 컬러입니다. 딥 포레스트 그린 컬러인데요, 아주 진한 녹색인데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생각보다 많이 줘서 K8의 새로운 디자인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튀는 색상인데도 생각보다는 중후한 느낌도 얹혀져 있는 그런 형태여서 아마 이 컬러도 많은 분들이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길어졌죠. 휠베이스도 덩달아서 길어졌는데요, 40mm 늘어났습니다. 안쪽에 확실히 공간성이 많이 확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 휠 같은 경우는 현재 19인치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 바뀐 기아 엠블럼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새로운 모양의 스포크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약간 BMW 느낌 아니야? 사이드 미러 자체도 매끈한 형태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나름의 각도 살려져 있고요, 방향지시 등을 켰을 때 이쪽에서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측면부에 가니쉬를 통해서 기아차다라는 걸 알리게끔 만드는 그런 아이덴티티도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볼 때는 굉장히 튀어 보였는데, 나름 이 디에로 라인 하부에 있는 크롬부와 연결이 되면서 꽤 조화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상 깊은 게 이 측면부까지 이렇게 램프부가 침범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리어
리어 램프입니다.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와보시면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K7의 모습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죠. 아주 매끈한 단면에 입체적인 조작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제 엠블럼이 딱 등장을 해 있는데 이 차량의 전체적인 비례감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K7은 중후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K8은 정말 젊어진 느낌이에요. 트렁크 리드 부분 하부에 이렇게 K8이라고 새로운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모양새 자체도 아주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 그런 엠블럼입니다. 전면부에 힘을 확 실어준 것과 다르게 후면부에는 디테일들을 좀 덜어내고 간결한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서도 삼각형 모양이 계속 반전되면서 나오는 걸 확인하셨죠? 그 부분이 아주 작게 뒤에 리어 램프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인디언 같네요. 실내에도 한번 타볼게요. 오! 와, 대박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내가 정말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기아 엠블럼 정말 잘 바꾸지 않았나요? 처음으로 바뀐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기아인가 헷갈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낯선 느낌과 또 새로운 느낌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아를 타는 느낌보다 정말 새로운 브랜드의 차량을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부터 다르고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 센터펫이야. 심지어는 이 도어부의 퀼팅 부분, 시트 퀼팅까지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파노라믹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기판과 이 디스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살짝 커브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대시보드 자체도 제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조부 나오고 아래쪽에 컵홀더 나오고 변속기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K7과 또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완전 새로운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지금 이 터치 패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요. 이 터치 패널부 자체도 일부 절단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매끈하고 깔끔하게 등장을 해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송풍구가 나와 있고 비상등도 가운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 터널을 보시면 이렇게 수납함 등장해 있잖아요. 이 위쪽에도 지금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드 그레인에 격자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안쪽에 열었을 때 USB 포트 나오고 충전 단자 나오고요. 또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트레이도 있습니다. 컵홀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오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변속기죠. 다이얼 형태 변속기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공중에 마치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공중에 떠 있지 않네요. 두꺼운 아래 바가 밑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수저통? 아무튼 독특한 형태로 운전자가 조작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주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드라이브 모드도 상당히 가까이 있어서 쉽게 편하게 누르고 조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센터 콘솔 같은 경우도 열었을 때 생각보다 깊진 않네요. 팔꿈치 한 반 정도만 오는 깊이감으로 등장을 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쪽 덮개 부분이 사선 형태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이것도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도 앉았을 때 상당히 푹신한 형태예요. 지금 이 차량은 3.5 가솔린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트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나파 가죽이어서요. 부들부들하면서 쉽게 기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번에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트 자체도 이전보다 훨씬 더 고급화된 형태로 나왔어요. 또 도어부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왼쪽에 M이라고 적혀있죠. 영국의 고급 오디오인 메리디안 오디오 스피커가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뭐 랜드로버 아니면 맥라렌 같은 좀 고급 차량에도 들어가는 오디오 분인데 이번에 K8에도 들어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트 메모리 기능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면 여기 있는 격자 무늬가 이쪽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장식이어서 실제로 앉았을 때 뭔가 되게 신경 많이 쓴 차네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받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어부 쪽에는 실제 가죽으로 퀼팅 붓 또한 등장을 해 있습니다. 하나 제가 또 충격받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시보드에 보면 우드그레인 위쪽에 격자 무늬 패턴이 등장하고 그 안쪽에 다이아몬드가 콩콩 박혀 있어요. 그런데 불빛이 살짝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또 새로운 디테일인 것 같아요. 신형 소렌토에 비슷한 형태로 격자 무늬가 나오긴 했는데 소렌토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K7의 단조로운 모습들을 많이 탈피하려고 한 노력이 엿보이네요. 2열에도 한번 앉아볼게요. 2열에도 앉아봤습니다. K8. 와,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수준 좀 이상이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일단 앉았을 때 시트는 역시 이 나파가죽의 시트 고급스럽습니다. 당연히 편안하고 푹신하고 뒤에 기댔을 때 헤드레스트도 쿠션감이 굉장히 적당해요. 상당히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가장 중요한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시트가 지금 앞으로 거의 많이 당겨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주먹이 3개 이상은 들어갑니다. 성인 남성분이라고 하더라도 2개 반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휠베이스가 상당히 늘어나고 차량이 길어진 거를 생각했을 때 아주 눈에 띄게 획기적인 느낌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래도 앉았을 때 이 편안함과 전체적인 공간의 여유로움은 확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제가 이 차량이 고급스럽다고 느낀 이유가 1열에 시트 뒤쪽 부분이 보시면 문양을 넣어놨어요. 이것 역시 그 1열에 있었던 격자 무늬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 주머니부도 상당히 이 매무새가 고급스럽습니다. 1열에 헤드레스트 뒷부분에도 보면 홈이 나와 있어요. 가방이라던가 뭐 쇼핑백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게끔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실물의 디테일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열의 승객들도 앉아서 충분히 이 공조부를 조절할 수 있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USB 충전구가 2개 또 등장을 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그 C타입 포트가 없는 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가운데 센터부를 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여기 컵홀더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히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를 수납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안쪽에 수납 공간은 깊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묵직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급차의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이 보여요. 그리고 안쪽에는 스키같이 길다란 제품도 실을 수 있게끔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매무새가 상당히 고급진데? 앉았을 때 헤드룸 같은 공간은 주먹이 한 2개 정도 저는 들어가는데 성인분들은 주먹 1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헤드룸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쿠페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고 자체는 아주 넉넉하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이 천장 부분이 딱딱하기보다는 꽤 푹신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좀 덜 받으실 것 같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키가 크신 분들도 나름 여유롭게 차를 탑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어 손잡이부에 불 들어오고 또 이렇게 옷걸이도 걸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등장하고요. 또 이렇게 옷걸이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아주 풍년이네요. 이렇게 윈도우 커튼 같은 경우도 등장을 해 있어요. 햇빛 가리개도 나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열까지도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매무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열에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도 좀 인상적이네요. 트렁크 공간도 볼게요. K8의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기아 엠블럼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리어 램프가 등장을 하고 그 위에 버튼부가 안쪽에 나름 숨겨져 있어요.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전동식 트렁크가 작동을 합니다. 안쪽에 내부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숙하게 등장을 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여기도 나름 수납 공간이 꽤 깊은데요. 나름 골프백 또한 4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사이즈로 보입니다. SUV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 트렁크 공간의 여유로움은 꽤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8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도 굉장히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차량 마무리하면서 한번 새롭게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스틸 그레이 색상이에요. 제가 리뷰했던 디포레스트 그린과는 또 다른 느낌의 차량이죠. 좀 더 미래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색상인 것 같아요. 바뀐 K8의 이런 모양새와도 좀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8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죠. 그랜저라는 어마무시한 경쟁 상대가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나왔느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2.5 가솔린, 3.5 가솔린 이렇게 2가지 트림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3.5 LPI도 있어서 선택지 하나 더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림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3,279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4,500만 원대까지 쭉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8 곧 또
또 차를 한번 실제로 타봐야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번에 K8에 또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행 성능도 많이 다를 것 같고요. 3.5 가솔린 트림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 기반의 최초로 사륜 구동이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투 토크 챔버 변속기도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승기도 곧 올라올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K8의 실물 모습 어땠는지 여러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내가 나이팅게일 컨셉이라